왜냐면 그 사실 그 할머니 노후 자금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절대. 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미안해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정관아님 네. 오늘 진짜 티칭의 정말. 진심이었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월부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은 원린이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올해 85세이시고 슬하에 4남매를 두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4남매 중 둘째이시고 셋째인 이모와 막내 삼촌은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20년 넘게 옆에서 챙겨드리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12평짜리 아파트를 2개 매수하셔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으시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시고 할머니는 또 전세로 그 건너편인 24평 아파트에 20년 넘게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에 셋째 이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고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엔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큰삼촌이 할머니께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큰삼촌은 할머니 댁에 자주 오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돈을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하셨어요. 그걸 들은 또 할머니는 월세를 받는 아파트 중 한 채를 팔아서 큰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화가 많이 나셔서 집을 팔면 할머니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며 큰삼촌과 싸우기도 하고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는 기어코 집을 팔아 큰삼촌에게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의 계약 만기도 되어버렸고 할머니는 전세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끝까지 전세금은 남겨놔야 한다고 뜯어 말려서 집을 판 비용 중 일부를 남겼고 할머니는 같은 평수 전세로 가기엔 좀 금액이 모자라서 20평 전세를 1억 5천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할머니는 또 집을 빼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년 만에 전세가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막막해진 저희 가족은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의 같은 단지 24평 전세가 2억 1천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시세는 2억 7천만 원인데 임대사업자의 물건이라 엄청 저렴하게 나왔고 싸네. 그걸 확인한 엄마는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오는 길에 먼저 달려가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은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복잡해진다며 할머니와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는 본인 명의로 계약금 1천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세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집주인분께 계약제를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생각해보겠다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할머니와 이모 모두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요. 할머니 생활비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이고 시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로 한 20만 원, 월세 40만 원, 그리고 엄마가 드리는 용돈 2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올려줄 전세금 6천만 원은 할머니, 이모, 엄마가 함께 현금을 모아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그 월세 준 집을 좀 처분해서 이참에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집을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원룸을 팔아서 무주택 기간을 채우고 임대 아파트로 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같은 곳은 좀 살기가 힘드실 것 같고요. 노인정 활동을 좀 좋아하셔서 그 동네 안에서 계속 사시는 걸 좀 원하세요. 만일 어쩔 수 없이 그 동네를 벗어나야 한다면 저희 엄마가 김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김포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20평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24평 이상은 좀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이모는 국적이 한국이 아닌 좀 외국인 신분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 앞으로 좀 이사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좀 최선의 선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녀분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런 경우 많더라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맞아요.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우 막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막 그렇게 하지만 또 부모 입장은 그래. 엄마는 그런 거야. 그리고 가장 이렇게 어려운 네. 아픈 아니, 손가락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일단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20대, 30대 지난주 40대까지 했죠. 그러네요. 80대는 또 최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계신 분들 또 부모님들 부모님들 맞아. 계실 수 있으니까 맞아. 이거를 좀 사연을 해드리면 실제로 본인 경우가 됐을 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걸 선정하게 됐고요. 네. 하여튼 손녀님께서 효녀십니다. 효녀시고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세금이 2억 1천이 있어요. 네. 전세금 2억 1천은 전액 현금이에요. 대출이 없으시니까. 대출이 없으세요. 그죠? 그리고 보증금 300에 40 월세 주고 계신 네.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계양구 아파트. 네, 매매가 한 1억 4천에서 5천, 전세가 한 9천에서 1억 뭐 사이 왔다 갔다.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순자산이죠. 순자산 뭐 한 3억 5천, 6천. 그러네요. 네, 네.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은 지금 월세 40만 원, 노인 일자리 20만 원, 용돈 20만 원 해서 80만 원 정도가 있으신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는 돈은 없는 거죠. 저축은 못 한다. 그쵸.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 별로 추천은? 아파트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어르신들은 어떠냐면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다 내려놓는 거 싫어하세요. 특히 집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거. 물론, 손녀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 얘기하신 거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아이디어 차원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까지 생각했던 건 지금 상황에서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 답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임대를 해야 되냐, 매매해야 되냐,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임대하면 전세잖아요, 결국에. 그럼 전세가가 안 올라가냐. 우리 지금 최근 1년 동안 전세가 오른 거 봤잖아요. 구해줘 월보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그리고 전세가 임대 시세라는 거는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전세가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 흐름을 계속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2년 뒤에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매매인 거예요, 결국에는. 매매인 건데 천만다행인 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하면은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년 뭐 6년 뒤에는 이 전세 살았던 전세금이 또 이 매매가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매매가 맞다. 네. 자,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첫 첫 번째는 전세금 2억 1천이 현금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 아파트가 21평도 있고 24평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4평을 원하시지만 21평의 매매 시세가 지금 한 2억 7천, 8천 정도 하거든요. 그럼 2억 1천에 돈이 있잖아요. 현금이 전세금 들어간 거. 거기다가 이 월세 주고 있는 12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거죠. 오. 그러면 거기 전세 시세가 9천에서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9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2억 1천에 9천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3억. 그럼 3억이 네. 되니까 2억 7천, 8천 정도 하는 21평짜리 아파트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일단.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월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생활비가 네. 좀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옵션을 생각했던 건 뭐냐면 2억 천 현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12평짜리 아파트가 있죠? 그 12평짜리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럼 1억 4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합치면 3억 5천 정도 되죠. 요 정도면은 지금 전세 얻으신 24평 아파트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걸 사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나이님 저희는 이것까지 매도하고 그 집 사버리면은 그 월세 나오거나 전세금 올려받고 이런 것도 못 하는데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85세세요, 할머니가. 네. 그리고 지금 혼자 되신 거예요. 오래전에. 할아버지 사발하셔서. 그 집에 제가 그 주택연금 조회해봤어요. 아, 24평 24평 산 거. 산 거, 살 거. 그게 지금 KB 시세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네, 주택연금 네. 할 때. KB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싼 아파트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 얼마씩 나와요? 170만 원 넘게 나와요. 근데 할머니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정도 쓰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살면서 그냥 연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할머니가 부부가 두 분이 아니시고
연령이 85세시니까 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커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사연자분의 부모님이나 효녀, 손녀가 걱정되는 건 아니 그러면 우리 할머니 만약에 좀 일찍 돌아가시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집이 그거 집 남은 집값을 이제 상속을 해줍니다. 상속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닐까. 왜냐면 할머니가 그 동네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를 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그걸 팔고 그걸 팔게 됐을 때 문제는 임대료를 못 받고 근데 그 임대료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으시면 170만 원 이상 돈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 용돈이나 이런 것도 좀 드리는 것도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모하고 같이 잘 쓰시면 되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되게 좋은 방법. 네. 뭐 저도 너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고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관련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 왜냐면 되게 장기간 동안 이제 쌓인 임대로 살게 됐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임대아파트가 언젠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집값이 10년 뒤, 20년 뒤 집값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요새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막 되게 슬픈 말 중에 벼락거지란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와서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큰삼촌이 또 이제 한번 해갖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 나올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도 전세도 막말로 지금 갖고 있는 집 그 옆에 있는 집에 전세로 주고 전세금을 올리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전세금 올릴 때가 이제 본인이 실거주가 되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좀 만약에 지금 그 갖고 계신 그 소형 아파트를 절대로 파시면 안 된다. 파시면 나중에 더 힘겨워지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인천의 아파트를 뭐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걸 매도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냥 스테이도 괜찮다 생각해요. 12평짜리 작은 거. 네, 왜냐면 팔지 않고 그 할머니가 실거주한 아파트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원래 보유하신 아파트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보유하신 아파트도 키 맞추기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차피 갖고 계셔도 나중에 또 차익을 얻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연이나 봤을 때는 뭐 생활비의 문제나 이런 거 있진 않은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혹시나 지금 갈아타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거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매도한 아파트가 나 솔직히 되게 많이 말 오를 안 수 있는 했어. 아파트야. 두 채에서 올랐어. 또 올랐고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근데 지금도 또 오를 아파트예요. 근데 그거를 좀 그런 사정 때문에 매도했다는 거가 왜냐면 그 사실 그 할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네. 아내분 남겨주나 생각해서 그렇게 남겨주신 건데 그냥 했었으면 월세 30만 원, 40만 원 문제 아니라 매덕의 돈이 그치. 더 생길 수도 있고 그 돈이면 사실은 할머니께서 그냥 사실 수 있었는데 사실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절대. 네. 아까 나님대로 이 전세금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주변으로 가든지 무주택은 아니면은 안 돼, 무주택은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왜냐면 계속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걸 그냥 갖고 계시면서 그 월세 받으시고 나중에 청 모자라시면 전세를 돌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생활비 쓰시던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 아니었던 무주택으로 하고 임대아파트로 간다는 거는 절대 두 분께서 다 반대를 하셨고 무주택은 아니에요. 너나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2평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합쳐서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그 집의 24평을 매수를 하시고 거기 이제 사시다가 그걸 이제 추후에 이제 주택연금으로 이제 돌려서 그걸 이제 생활비로 쓰시는 걸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너바님께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고 오를 것 같아요.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상태로 그럼 전세로 그러면 좀 사셔야겠네요. 전세로 사시는 거죠. 그 전세 계약 하셨어요 이미. 아마 최소한 뭐 전세 연장이나 따지면 4년은 사시는 거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기간이 여러 가지 봤을 때는 4년이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갱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면은 좀 이렇게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여쭤보시도록 하실까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진짜 엄마랑 같이 듣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속상해하실까. 그쵸, 맞아. 또 아들 얘기 속상하실 나오니까 거예요. 잘하셨네. 아유, 잘하셨어요. 속도 깊다. 네네네. 그 명의 부분 있잖아요. 실례지만 어머니 사시는 집은 자가세요? 아니면 전세세요? 자가예요. 근데 그 전입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전세보증보험이 실거주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 집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 확정일자가 실거주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뭐 네. 확정일자가 실거주하고 안 하고 뭐 그거보다도 그냥 나중에 혹시나 그게 경매가 넘어갔을 때의 어떤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거는 실거주 여부랑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전입을 해놓으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시면 그게 대항령하고 그 우선변제 신청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나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에 그 집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세요. 근데 네.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어머니든지 아니면 찌우비우님이든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는 거는 사실 괜찮은 게 그 집이 지금 매매가를 보니까 2억 1천 정도 전세가면 매매가를 봤을 때 이렇게 거기까지 떨어질 수가 전세보증금을 없어요. 네. 잃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찌우비우님. 그래서 사실 전세보증금까지 되면 좋겠지만 어머님이 집이 실거주를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어머님이 그냥 거기 전입하고 확정일자 하시면은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왕래가 잦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나중에 뭐 이거는 뭐 상속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어머님이 돈이 또 이 보증금에 또 일부가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게 나중에 좀 약간 정리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너무 속사포처럼 이제 지금 죄송해요.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어머니 계약한 집은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한 건 괜찮다. 다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시면은 그분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동의 신청을 하라고 아마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뭐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이 75%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어머님은 전세보증금을 거의 99.9% 지킬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미안해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차찬히 한번 0.8배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혹시 이 돈 잃을까봐. 그러니까 왜냐면 좀 속상하잖아, 솔직히. 근데 지금 아직 쇼미더머니라고. 그러니까 손님분이 나한테 쇼미더머니인가? 우리도 머니는 맞아. 머니는 라임이 맞았어? 라임 좀 살았어? 찌우빼님 혹시 또 궁금한 것도 없어요? 네, 지금 너무 명쾌하게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찌우빼님. 네. 할머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연 듣고 나서 찌우삐님 선정하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찌우삐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어머님도 급하시고 하셨죠. 네. 근데 찌우삐님이 사실 저희 강의 듣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좀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 찌우삐님이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할머니께 효심을 한 거가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찌우삐님께서도 앞으로 잘 되고 그러면은 할머니든 어머니든 찌우삐님이 또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지나가고 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끊어도 될까요? 연하님 통화 뭐 하실 부분 있으세요? 하고 싶대요. 네네. 네. 하십시오. 찌우피우님, 저기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기존 계약을 살릴 때는 너바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정리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할머니가 이것저것 휘둘리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필요하네. 하면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너 너무 질질 끌어지면 안 되고 한 1, 2주 정도는 고민해줘가지고 꼭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매도하는 거를요? 매도하고 근데 무주택으로 내려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거 하고 지금 사시는 24평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바로 주택연금 신청하시거나 네. 어쨌든 자산을 지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할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별하시게 되면은 그 집값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상속이 돼요. 한 1, 2주 정도 고민해보시고 둘 다 괜찮으니까 네.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혹시 매도 시기는 좀 기다려봐도 되는 건가요? 찌유피우님 월부에서 강의 뭐 들으셨어요? 열반 기초랑 중급이랑 실전이요. 그러면은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네. 전세가가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네. 물론, 서울에 신축 아파트, 강남, 분당 이런 데 같이 막 3억, 4억, 5억, 막 10억씩 오르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가격보다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잘 상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도 다 네. 답이 있어요. 지금은 나한테 너무 어렵고 압도적이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잘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찌유삐님 부자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기 10억 달성기 한번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강의장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꼭 인사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바나님께서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네. 보통 그렇게 빠르게 말씀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 너바나님 네, 오늘 진짜 티칭의 정말. 진심이었다, 진짜. 어쨌든 두 분이 해주신 그 제안 두 가지 다 어머니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또 이 부분은 또 할머니하고도 상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공부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열심히 배우셔서 집안을 우리 한번 일으켜 봅시다. 저도 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남자만 잘 만나면 돼, 그리고. 맞아. 남자 잘 만나야 돼요. 네. 그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이 해주신 내용 잘 상담하셔가지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